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서 카메라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3복개 3배 드리겠습니다. 스님께 1배 드리겠습니다.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왠지 오랜만에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제 느낌이죠. 얘가 다사다난해서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본인들이 자신과 대면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자신에 집중을 하고 모든 강의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고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명상 상태에서 법념처 공부를 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2시간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다는데요.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절에서 많이들 하죠. 견성성불이 뭔 말이에요? 견성성불. 자, 한자를 쓸게요. 볼 견자죠. 보다 무엇을? 성품을. 마음심병이죠. 마음심의 날생. 성품을 보아서 성, 이룬다. 이룰 성. 부처불. 부처불이라는 것이 붓다인데요. 붓도 깨어나다, 깨어난 자가 붓다인데 그것을 중국에서 부처불로 번역을 했죠. 깨어난 사람, 어디에서? 자신의 편견과 무지에서 깨어난다. 그런 이야기죠.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성품을 보아서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지를 이룬다. 이런 이야기죠. 온전한 행복, 온전한 성품을 보아서 온전한 행복을 이루는 그것의 본질이 뭐라고요? 성품을 보아서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하고도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품을 보는 일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성자를 파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자, 분석한다는 거죠. 마음심에다가 날생을 더하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여서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마음을 뭐라고 했죠? 인도말로 찢다. CITTA. 찢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 마음심으로, 한국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것의 본래 뜻이 뭐라고? 찢다의 뜻이 대상을 아는 작용.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아는 작용을 찢다라고 한다고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대상을 아는 작용.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마음 공부라고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아는 작용. 이 찢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12처라고 했죠. 아니 비설신의 색생미초법 12처. 그리고 18개 근경식까지 해가지고 다 같은 말이죠. 18개. 그리고 그것을 수상행을 더해서 오온이라고 공부를 했죠. 그걸 뭐라고요? 대상을 아는 작용에 어떤 개념을 붙인 걸 뭐라고 했죠? 그걸 나다 혹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대상을 아는 작용에 어떠한 개념을 붙이면 그걸 존재가 되는 거죠. 존재론에서 이야기하는 범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것이 나라는 존재다. 나라는 존재. 내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야, 대상을 아는 작용의 뿌리가 뭐죠? 근본 본자죠. 근본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는 불교에서 본성을 본다. 본성짜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본 성품. 근본적인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그렇게 하죠. 뭐예요? 다시 한번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견성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견성한다. 뭐 저기 수덕사의 비구니 거기 수덕사 여성 수덕사 여성 사는 곳이 수덕사는 본래 남자 스님들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구니 암자가 있어요. 큰 암자가. 그 암자가 견성암이라 견성암. 그래서 수덕사 여성 그러는데요. 그래. 그 견성암 그러는데 견성을 해서 부처를 이룬다.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말이죠. 행복의 조건이 바로 성품을 보는 거라고요. 성품을 보지 못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 조건은 성품을 봄으로 해가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자라고 하는 것이 마음심에다가 날생자다. 마음이 일어나는 게 성품이라. 그 마음이라는 것이 대상을 아는 작용이고 거기에 개념을 붙이면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마음의 근본이 뭐냐, 뿌리가 뭐냐, 그걸 본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뿌리가 뭐라고 했죠? 마음의 뿌리. 대상을 아는 자기, 즉 존재, 나의 뿌리, 나의 가장 근본의 본성이 뭐라고 했죠? 모든 생명들, 인간들, 그것의 가장 근본의 본성이 안다라는 사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다라는 사건이 오는 순간 시체라고 했죠. 안다라는 그 조건이 있어서 생명으로 존재한다고요. 인식한다. 근데 고통스러운 존재들은 오해를 하죠. 그래서 무지하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 알미인데 중생의 본성은 무지함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동의들 하시겠어요? 그래서 뿌리를 무지라고, 중생의 뿌리, 본성 상태를 바로 무지의 상태다라고 하면 됩니다. 무지의 상태다. 이걸 불교에서는 용어로 무지를 무명, 같은 말이에요. 명이 없다, 알미 없다, 그런 말입니다. 무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을 인지하는 순간 그 존재는 명을 따라서, 즉 지를 따라서 향하게 된다라는 것. 그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무지를 자각한 자들은 반드시 명을 따라서, 명을 향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서가모니라는 한 분의 성자가, 한 분의 천재 중에 천재가 무죄지로 가는 그 방법론을 이야기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 방법론을 연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 불교 내용은 연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이을 연자, 인연 연자죠. 일어날 기자, 법자,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연기법에서 제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존재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실상. 실상을 말해서 남원에 실상사가 있죠. 존재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실상이 있으면 상이라는 것은 영상을 맺힌 거예요.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조를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존재의 구조를 밝힙니다. 연기법에는 두 번째, 존재의 구조. 존재의 실상을 알고 존재의 구조를 알면 어떻게 관계하면서 실존할 것인가.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가치죠. 가치관.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연기법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 이게 서양 철학에서도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라는 분과로 되어져 있죠. 철학을 한다라는 것, 사유를 한다는 것은 항상 존재의 실상에 대한, 그리고 존재 구조에 대한, 그리고 처세 가치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주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오원이라고 했죠. 오원. 중생들은 오원에 집착을 해서
취자를 붙여서 오치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존재 구조는 바로 이야기한 연기법, 연기가 바로 존재의 구조다. 존재 가치는 이제 다음에 할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2강과 3강에서 존재의 실상을 봤죠. 존재의 실상을 봤죠. 그 다음에 오늘하고 다음 강의 4강과 5강이 바로 존재 구조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6강과 7강에서 존재 가치에 대한 사유를 합니다. 질문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 스님, 네네. 스님, 예,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승제가 왜 존재 가치로 가는지 부탁 안 오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칠자가 안 써지네. 칠자. 어떻게 살 것인가? 가치라는 것은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사는 방식과 명예가 가치다. 그리고 뭐 금덩어리, 뭐 다이아몬드, 혹은 뭐 예술적인 성취, 어떤 그 가치를 가지면은 그것이 가장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그렇게 본대로 가치관으로 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죠.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너무너무 바쁘다 하더라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가잖아요. 바빠서 못 간다는 것은 가치가 지금 너보다는 이 일이 더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바쁜 것 같은데 화장실을 가잖아. 오진 마르면 화장실 가는 게 제 1번 가치잖아. 그래서 어떤 것이 가치냐에 따라 가지고 일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가 바로 이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현희 보살님, 됐죠? 됐죠? 안 됐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예를 든다면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난 상황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냉장고 상태를 살펴야겠죠? 현재 냉장고 상태 살펴야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고장이 나면 두 번째, 냉장고의 구조와 고장 원인, 해결 방법을 살펴야겠죠. 그렇죠? 세 번째 어떻게 돼요? 그 고장의 원인을 해결해야겠죠. 이것이 보통 상식이죠. 상식이 진리죠. 원인을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냉장고 상태를 살피는 것이 바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을 보는 거라고, 실상을 보는 거라고, 실제적인 상을 실제적인 상이 반대말은 뭐예요? 허상이잖아요. 편견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실제 벌어진 모습을 보는 게 실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온이라고 했죠. 오온. 대상을 아는 작용이 실상이잖아요. 그 오온을 보는 것이 첫 번째고 존재 실상이고, 그것의 문제 원인을 보는 것들, 그 구조를 보는 것들이 바로 연기법을 보는 것이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바로 사성제라고 한다고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들이죠. 그러한 거죠. 자, 견성성볼 쭉 해가지고 성품을 보는 것, 존재에 대한 관찰, 존재에 대한 성찰, 무명에서 명으로,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 그것 연기 보이는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실상과 구조와 가치를 살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으로 이끌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가 단언을 했는데요.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생각난다라면은 말씀해 보세요. 있으면 다음 강의는 좀 바꿔서 할게. 아직까지 한 30여 년 동안 이걸 바꿔볼 생각 못 했는데, 혹시라도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론이 있다라면 한번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라면 이 방법론으로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사유를 하고 이대로 실천을 하시는 것이 맞죠. 그래야 영리한 사람들이죠.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대충 강의를 했다 그러지 말고, 이것 말고의 방법론이 있다라면 지금 말씀하시고, 정말 그 방법이 없다라면 이걸 실천해야지. 이제 이것도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중독 내지는 회피 내지는 합리화, 그런 것들이다. 이런 승려와 함께 같이 사유를 할 때 같이 사유하자는 겁니다. 끝까지 바닥까지 사유하자는 거예요. 자,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지금 말한 실상을 보고 구조를 보고 가치를 통찰하고 난 다음에 행복으로 가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라면 말씀해 보세요. 한번.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더라도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걸로 가는 걸로 합의하는 겁니다. 이주연님. 네. 말씀해 보세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뭐 저기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눈빛이어서 한번 제가 불러본 겁니다. 생각나는 것이. 보고 있었습니다. 필기를. 예. 그래요. 오랜만에 보는 제주도 아가씨 유지현님. 네.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그러면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그 자비신 보살님만큼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기대하고 있어. 이것이 크게 뭐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고, 하루하루 행복하는 방법은, 저만의 방법은 명상을 하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는 것. 이것도 이 구조 안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뜸들이는 것은 여러분들 좀 사유할 시간 드리려고 좀 뜸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필기가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의 실성이 뭐라고요? 좀 전에 했죠? 존재의 실상이, 마이크를 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제 강의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자, 존재의 실상. 우리 팀에는 좀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주역팀에는 이제
한 사람 있는데 아이,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도 거기 이면희 보사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그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한데 좀 다른 분들도 좀 참여를 해주면 좋겠는데 좀 그 약간 경솔해도 좋아요. 그래야 분위기가 좋아. 너무 친지해버리면 저만 힘들어. 나만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야. 고통의 원인이 그것이야. 그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존재 실상이 뭐라겠죠? 오온이라고 했죠. 존재 구조가 연기고 존재 가치가 사성제죠. 존재 실상이 바로 오온이라고 했죠. 오온이고 여기 중생들이 집착을 하면 오치온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이것의 구조를 통찰한 건데 현대 서양 철학에서 구조주의 통찰의 내용과 맥락이 똑같죠. 구조주의에서 하는 일들이 존재의 구조를 보아서 철학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들이죠. 구조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그 경제의 구조를 파신 사람은 누구예요? 칼 마르크스. 그렇죠? 칼 마르크스도 그 현대 철학에서는 누구죠? 기억이 안 나네. 심리의 구조를 파신 사람은 누구죠? 프로이트, 뭐 칼 융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왜 파헤쳤을까요? 실상의 구조를 알아야지 철학을 온전히 완성하니까. 필로소피를 완성하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왜 파헤쳤는지를 잘 보라고요. 그것이 행복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요. 우진 오랜만이다. 우진 오랜만이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조를 통찰을 하는 것이 그냥 뭐 언어 유희, 지식의 유희, 지적 허용 그것 때문에 구조를 통찰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을 완성하고 말도 안 되는 탄생하고 다시 윤회하고 다시 탄생 윤회하고 그런 그 흐름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임수에서 그만 속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있는 행위들이 철학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구조를 통찰하는 거예요. 통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싹 피하시네. 구조를 통찰한 이유 아시겠죠? 그냥 뭐 지적 허용을 통찰하는 거 아니라고. 지적 허용으로. 자, 오온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온, 대상을 아는 작용, 모든 존재하는 나의 존재를 구조를 통찰하려면 항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방법으로 다 하고 있다고 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존재를 성찰하고 구조를 통찰하려면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인간들은 이 루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그 오온의 현상을 보는 거죠. 현상. 나타날 현, 모양상, 나타날 현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요? 오온의 현상의 구조를 보는 거죠. 이런 구조를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오온의 의미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오온의 현상의 구조를 보는 것이 서양 철학자 중에서 구조주의 언어 철학자 중에서 소실의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했죠? 현상을 시니피앙이라고 했죠. 시니피앙. 그리고 그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시니피에라고 했죠. 성리학자들은 현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뭐라 했어요? 기라고 했죠. 기.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리라고 했죠.
그래서 뭐 이황은 주리론, 뭐 기대승 내지는 뭐 율곡은 뭐 주기론 그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현상을 주로 하냐, 의미를 주로 하냐 그런 것들이죠. 불교에서는 현상을 주로 하는 것이 사라고 하고 의미를 하는 것이 이라고 해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판사판이라고 하잖아요. 이판사판이네 이런 말이잖아요. 절집안에서 이를 주로 하는 것이 이판이고 사를 주로 하는 사람은 사판에서 아주 뭐가 복잡할 때 이판사판이네 이판사판이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이 현상과 그리고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은 수행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온 현상의 구조를 불교에서는 구조주의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법론이 바로 12단계의 구조적인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오온의 의미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삼법인이라는 법수로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연기라는 것이 바로 연기상을 이야기하고요. 오온의 연기법인데 연기의 상,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삼법인은 바로 오온의 연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상, 그러죠. 성종, 상종, 공종, 중국에서도 그렇게 하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철학을 하고 행복해지려면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뭘부터 한다고요? 존재에 대한 통찰부터 한다고요. 존재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대상을 아는 자격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무지성, 충성의 무지성에서 지로 가는 여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존재와 그것의 의미와 구조와 그리고 가치를 보는데 이 존재, 이 오온의 그 구조를 통찰하는 데 두 가지를 본다고요. 그 상을 통찰하고 현상의 구조를 통찰하고 또 그것의 의미의 구조를 통찰하는 이 작업을 한다고. 이 작업을 통하지 않고서 이것을 가는 방법은 없다고.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한 30여 년간 일구월심을 생각해도 없다고.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현상의 구조를 완벽하게 구조주의 완성판이죠. 완성판으로 모든 존재의 실상의 현상의 구조를 파악해 놓은 것이 12연기라는 구조주의라고요. 그리고 모든 존재의 속성, 의미를 본성을 온전히 풀어낸 것이 바로 삼법인이라는 법수라고요. 구조주의의 완성이 2500년 전에 이미 된 겁니다. 현대 구조주의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12연기는 이제 할 건데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예, 취, 유, 생, 노사라는 12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하는 4강에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상고무와 법성. 삼법인은 모든 까르마는 무상하고 모든 까르마는 고통이며 모든 담마는 무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음 시간 5강에서 사유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연기법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불교의 전체예요. 전부입니다. 이 연기법을 누가? 서가모니, 샤카족의 성자 서가모니라는 분이 주창을 하신 이론이죠. 그리고 AD 1세경에 이 연기법을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공이란 수냐, 색지식은 공지시세, 공이라는 단어로 더 재창을 하셨죠. 연기법, 공 같은 말입니다. 의도와 용법이 다르고 본질은 같은 것이 공이라는 말과 연기, 연기, 공, 중도 다 같은 용어입니다. 쓰임새가 다른 거죠. 자, 연기법의 산스크리트어로 분석해 드릴게요. 프라티트야, 상, 우뜨, 우뜨, 바다, 따르마. 이것을 중국말로 연기법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산스크리트 언어입니다. 자, 분석을 할게요. 프라티라는 말은 조건, 요소라는 말입니다. 조건, 요소. 그리고 어근, 루트는 어근이에요. 말의 뿌리. 어근, 이것은 가다, 오 그런 말입니다. 여기다가 뜨야 붙이는 것은 절대분사 어미. 어미라는 산스크리트어 문법 용어를 씁니다. 프라티띠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프라티띠아가 뭐냐면 조건들. 자, 그런 말 제가 자주 하죠. 병아리가 하나 있으려면 그 조건은 건강한 달걀과 그리고 어미닭의 보살핌이죠. 가장 큰 걸로 한다라면 그런 건 조건이죠. 라면 하나가 있으려면은 끓인 라면이 있으려면은 라면 스프, 냄비, 불, 적당한 시간, 적당한 노동, 환경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프라티트야라고 조건이 없으면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양의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 존재할 수 있나요? 태양이 없다라면 없죠.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다 식물인 동물인데 그네들이 다 태양을 먹고 살죠. 음식이 존재할 수 없죠. 여러분들 몸 자체가 음식인데요. 음식물의 결과물들인데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70%가 물인데요. 그죠? 그런 것 여러분들 조건들이 태양이고 여러분 조건들이 물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라티티아는 어떠한 존재의 구조라는 말이에요. 프라티티아 자체가 구조주의입니다. 어떤 것의 구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합되어서 그런 이야기, 상에 조합되어서 빨간색 테니스공 그리고 새콤한 맛, 그래 보통 사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투게더 조합이 되어서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동 하면은 나쁜 사람이라고 떠올리잖아요. 그것이 조합하는 것이 상이에요. 상. 그래서 상되어서 이 상이 함께 조합되어서 투게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뜨 어떤 개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다 라는 존재가 일어나는 거죠. 우뜨 위로 그런 말입니다. 상 위로 그런 말이죠. 빠다 어근이 빠다는 가다 그런 말입니다. 빠다
하다. 그리고 아는 명사를 만드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브라티테아 상 우트바다 다라마가 부처님이라는 분이 깨달은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모든 조건들이 되어서 어떤 존재가 일어난다. 조건생되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을 조건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연기불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일을 보면 현상을 보고 그 조건을 보고 고통의 조건을 소멸해서 행복의 조건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그 연기법 안에가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다가 다르마도 하면은 뜨르이. 다르마의 어근은 끓이고요. 다르마의 어근은 뜨립니다. 뜨리는 없는 걸 있다고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그런 작용력. 뜨리라는 것은 있는 걸 있다고 없는 걸 없다고 하는 그 여실직연의 작용력을 뜨리라고 뜨리. 여기에다가 명사음이 말을 붙입니다. 영어로 hold, hold 유지하다. hold. HOLD hold 유지하다. 유지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건 없다고 하는 건 변하지 아니하잖아요. 진실이죠. 그걸 hold, three라고 하는 거예요. 말 붙이면 따르마 그렇게 되는 거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다는 그 달마입니다. 따르마. 중국에서 이 연기법을 번역을 하죠. 프라티티아를 갖다가 중국에서 인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글 안 쓸게요. 인연. 조건인데 친인소연, 가까운 조건을 인이라 하고 먼 조건을 이연이라 하고 병아리가 있으면 달걀과 금과 달걀, 어미닭의 보살핌이 있다라면 어미닭을 인이라고 하고 어미닭의 보살핌 이연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어떤 존재의 가까운 조건을 인이라 하고 섬긴 조건을 이연이라고 해요. 이게 인과 연이 다 프라티뜨야인데 중국에서 두 개를 내인을 안의 조건 인이라고 밖의 조건 이연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어요. 프라티뜨야를 인연, 이선희의 인연 부를 줄 알아요? 이선희의 인연. 그때 인연이에요. 인연. 프라티뜨야를 번역한 것이 이선희의 그 말을 인도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프라티뜨야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야, 항상 연기할 때 연하면은 이선희의 인연 생각해요. 그리고 프라티뜨야라고요. 가사가 어떻게 돼요? 뭐 인연이라고 하죠. 조건 프라티뜨야라고 하죠. 프라티뜨야로 여러분 이제 만났다 이 말이야. 프라티뜨야가 없었으면 여러분이 없잖아요. 태양이란 프라티뜨야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기억시키려고 제가 별 예를 다 든다. 그래요.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우뜨 뭐뭐 조합되어서 어떤 것을 개념을 일으키는 이것을 중국에서 생이라고 번역을 했죠. 생. 일어나다. 그리고 빠다 간다라는 것이 일어날 기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다른 말을 갖다가 법이라고 번역이 됐죠. 그래서 프라티뜨야 상우뜨바 다르마가 본래 번역어가 뭐라고요? 인연생기법이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줄임말 쓰잖아요. 요즘에도. 요즘에 줄임말 잘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연생기법을 연을 따고 기를 따고 법을 따고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의 본래 이름이 인연생기법. 인연생기법의 본래 언어가 프라티뜨야 상우뜨바다 다르마라고.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연기법에 대한
가장 큰 아웃라인과 그 범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질문 받을게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수행하려면 항상 그 세 가지라는 거 기억하세요. 존재와 구조와 가치라고요. 어려워도 기억하시고 계속 사유하셔야 돼요. 그 존재론, 이식론, 가치론이라는 그런 말이라고요. 그 존재를 통찰한 그 존재 구조, 존재를 통찰하려면 항상 두 가지로 한다고요. 드러난 현상의 구조와 그리고 그 의미의 구조를 파헤치는 거라고요. 두 가지라고요. 현상의 구조를 파헤친 부처님의 말씀이 12연기고 의미의 구조를 파헤친 것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고무화라고 한다고. 이 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6강 7각에서 오온의 의미의 구조는 자세하게 또 파헤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은 현상의 오온의 구조는 거기 다음 시간에 할 거고, 현상의 구조는 오늘 12연기를 꼼꼼하게 다시 사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어 정리를 하시고요. 맥락 그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스님, 그 상우뜨, 그러니까 함께 위로라는 부분이 어째서 생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우뜨라고 하는 것은 떠올리는 거죠. 떠올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테니스공 떠올려봐요. 빨간색 떠올려봐요. 새콤한 맛 떠올려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뭐죠? 사과를 떠올려봐야 한 번이 다른 거 떠올리지 말고 지금 얘니까 그렇죠? 테니스에도 사과 없죠. 테니스는 사과 아니잖아요. 빨간색도 사과가 아니잖아. 새콤한 맛도 사과가 아니잖아. 근데 그걸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과를 일으킨 거야. 그게 존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주부님들에게는 이제 거기 바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신랑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없었던 본대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아이, 그 이제 비유가 잘못됐나? 그잖아요. 없었던 것들이 어떤 조건으로 일어나잖아요. 그게 상우뜨라고요. 그래서 일어날 생으로 번역한 거라고요. 그게 존재가 일어나는 12연기의 가장 중요한 10번의 내용이라고. 자성하세요. 12연기에서 10번째가 11번째가 생이에요. 생인데 그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상우뜨 이 생이라고. 11번째 그 생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것들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것이, 그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각자 다 달라. 똑같은 조건이 있어도 내 조건이 다르면은 박쥐가 접하는 그 현상과 내가 접한 현상과 토끼가 아니면 벌레가 그 조건을 자신의 감각기관과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중생들마다 다른 존재들이 일어나. 그래서 일수사견이라고 하죠. 물 보더라도 천상인을 볼 때는 빛으로 보고, 인간이 볼 때는 물로 보고, 물고기 볼 때는 집으로 보고, 지옥인들이 볼 때는 피고름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런 일수사견의 비유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게 존재가 일어나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프라티뜨야 상우뜨 이따가 할 11번째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존재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마음 일어나고 사라지며 그렇게 윤회하는 거라고.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이해가 됐죠? 고마워요. 이렇게 질문해서 제가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할 수 있었잖아요.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상우뚜는 알았고 다른 건 알겠어요? 앞뒤는? 지금 뭐 12번의 강의 전체가 모든 불교를 갖다가 다 추격한 거니까 한 강 한 강이가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잖아요. 계속 더 깊이 하고 반복해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라고. 제 입장에서는 한 명의 수행자가 철에서 출가해가지고 죽기 전에 나의 법사리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12강이라고. 내가 죽어도 12강은 있겠잖아. 저의 법사리는 12강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5분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오늘은 오온의 현상의 구조를 본다고 했죠. 오온이라는 현상의 구조. 다음 시간은 오온이라는 의미의 구조를 한다고 했죠. 오온의 현상의 구조는 바로 12연기라는 구조주의 철학입니다. (12의) 프라티티아 상우드바다라는 거예요. 12가지의 인연 생기의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샤카문이라는 분이 출가 전에 이름이 뭐였죠? 성이? 샤카무니 부처님은 샤카족. 우리는 뭔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이잖아. 우리는 배달의 민족인데 샤카무니 부처님은 샤카족이라고. 샤카족의 무니 성자 서가모니. 그분의 이름이 성이 고타마, 이름이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였다고요. 그분이 출가를 하죠. 그분이 출가 전에 그 당시에 모든 왕자였기 때문에 모든 학문과 무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런 천재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출가의 마음을 품고 고통 해결이 안 되는 걸 알고 해결을 하려고 수행자로서 나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행주의자들에게 가서 밑에 수행을 해요. 그리고 또 선정에 드는 사람들에게 가서 수행을 해요. 가가지고 최고의 수행을 해요. 아주 독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그 최고의 수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적이 달성이 안 됩니다. 목적이 온전한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걸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온전한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청년이
청년이 35세 때, 29세에 출가해서 이게 거의 한 6년 정도의 세월을 갔는데도 해탈이 안 되는 거야.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행주의자들에 가서는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선정주의자들, 수정주의자들, 닦을수 선정성, 수정주의자들이 목표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도 다 마음 공부했다. 마음 공부.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마음이 해탈하기를 다 원했다고. 왜? 인도 전반에 다 그 목표가 목샤, 해탈이니까. 마음 해탈 다 원했다고. 고행자들은 어떻게 해탈하려는 방법을 했을까요? 외부의 모든 조건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이라고 소원을 하고 굉장히 극한의 어떤 상황에 들어갔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못 위에서 잠자기도 하고 뜨거운 불 위에 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많은 악조건 속에서 내 마음이 여여하기를 바라면서 그 훈련을 한 사람들이 고행주의라고. 여러분들이 속상할 때는 고행주의 되잖아요. 거기에 막 굶어버리잖아. 나 밥 안 먹어. 그 고행주의라고 하죠. 회장님 안 그랬다고 막 그러시는데 밥 안 먹는다는 소리를 평소에 안 하셨어요? 어쨌든 이제 속상할 때는 또 좀 굶잖아요. 굶는 것이 이제 굶으면은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았는데 실상 보니까 굶어서 편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 몸과 마음을 공격했기 때문에 편해진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투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 때문에 안 된 걸 간파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행복한 방법이 아니고 그 투사 방어 기제, 중독 방어 기제였다는 것을 통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수정주의, 선정주의를 계속해요. 선정주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하품을 해가지고 이걸 보니까 갑자기 내가 이제 멍해져 버렸다. 역시 우리 잠시 보살님은 엉뚱해. 아이고 못하겠다. 하얘져 버렸어. 때려 그 수정주의 선정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뭐냐면은 그런 고요한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마음을 해탈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고요한 상태. 근데 고요한 상태 때는 괜찮은데 다시 일상생활 속에 나와버리면 똑같이 또 번거로운 거야. 그것은 어디 회피한 거예요? 고요한 상태라는데 중독된 거라고. 수정주의나 고행주의가 다 방어 기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간파를 한 거라고. 방어 기제가 아닌 진정한 단말을 위해서 이제 기력을 찾고 수자타 여인에게 우유죽을 먹고 이제 고행을 그만 멈추고 기력을 찾고 이제 보리수 밑으로 갑니다. 보리수. 그래서 거기에서 온전한 해탈을 이루는 날이 와요. 그것이 지금 12단계를 사유하고 샤카모니 부처님이 샤카의 성자가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이 1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만약에 근성이 깊으신 분이라면 오늘 해탈해서 화면이 밝아져 볼 수가 있어요. 광명이 나가지고. 그래요. 어디서 밝아진 거 볼란마? 갑자기 불 화내 키지 말고. 12단계. 어이구야, 어이 박네. 깜짝이야. 자, 저기 이제 여러분들 자주 들었어도 항상 새로운 거잖아요. 저도 항상 30년간 봐서도 항상 새로운 거니까요. 또 1시간 동안 12단계 사유를 부처님 족적 따라서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한 차례 어디라고요? 보리수 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인생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조유잖아요. 뭘부터 봤을까요? 존재 실상부터 봤겠잖아요. 실상을 보고 그 구조를 본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 나의 삶부터 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실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실사구시라고 하잖아요. 사실을 보고 옳음을 구하는 실사구시라고 하잖아요. 성리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논어에 그런 말 있죠. 격물치지라고. 격이 궁구할 격자입니다. 모든 존재를 격해서 치지, 지에 이른다고. 지냐 이른다고. 격물치지, 실사구시. 네, 다 같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구조를 보려면 지금 현재를 봐야 한다고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좀 전에도 아침에 또 문자가 왔더라고. 저 행자생활 같이 했던 도반스님인데요. 또 돌아가셨대. 요즘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같이 행자생활하고 같이 벌도 받고 강원생활도 같이 했던 분인데 이제 제 도반 스님들이 한 분 한 분씩 가시네. 그래요. 모든 존재들은 결국 가죠. 모든 인간 위인들의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생, 사, 연도잖아요. 생물 연도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어쩐다고요? 죽죠. 늙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실사고시 하신 첫 번째가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 늙어 죽는구나 라고 통찰했어요. 진리가 뭐라고요? 있는 것은 있다고 없는 것은 없다 하고 이러지 않는 사례를 하나만 예시를 한다라면 이 논리는 깨지는 거예요. 그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늙어서 죽습니다. 진리입니까? 처음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 바라요.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게 진리예요. 그래서 홀드라고 하죠. 홀드. 따르마드르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는 것은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은 관점이 아니라고. 단마는 관점이 아니라고. 본래 그런 거라고. 그게 단마고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볼 것이다. 법을 보는 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법 봤죠? 12번째 법 봤잖아요. 맞는가요? 봤나요? 지금 처음 들으신 분이 지금 하영희님하고 이주연님 두 분인가요? 두 분이신 것 같죠? 처음 들으신 분들. 이면희 보살님도 지금 처음 듣는 거죠? 지금 저하고는 처음 하는 거죠. 불교 공부는 거의 오래 했지만 저하고는 처음 하신 거죠. 자, 우리 세 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사, 12단계의 단말을 이야기할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지 않는 발레를 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끌려가면 안 되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요 라고는 생각을 노력을 하셔야지 깊이 사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늙어 죽지 않는 존재가 있는가를 한번 사유 한번 하셔봐요. 있으면 손 번쩍 드세요. 단마 맞죠? 단마입니다. 12번째 단마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늙고 죽는다는 겁니다. 단마죠? 보살님 그만 좀 하품 좀 해요죠. 내가 놀래가지고 강의를 못하겠네 내가. 아이고 부끄러워라. 어쩜 좋아. 한 번이면 됐지. 또 하면 패닉이 와버리잖아. 우리 포생 덕분에 또 사는 거지. 자, 이제 조건. 병아리의 조건이 닭과 달걀이라 한다면 이제 조건을 역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늙고 죽는 것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늙어 죽을까요? 이런 거예요. 12단계를 가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사유의 구조의 끝장을 보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그 이주연님은 불교도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생소하겠다. 이면희 보살님하고 하영 보살님 불자님이기 때문에 이미 좀 정보가 있는데 이주연님은 지금 처음이죠. 처음 하는 거니까 이주연님이 발언을 많이 해봐야 그래요. 12번째가 노사인데 그 조건이 뭘 것 같아요? 필연적인 조건. 냄비가 없이 라면을 못 끓이잖아요. 라면의 필연적인 조건 중 하나가 냄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의 조건씩을 하나씩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태어난 거요. 그래요.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입니다. 그렇죠. 태어나지 않는 것이 죽는 경우가 없겠죠. 당연한 것 같아도 이게 불교를 항상 받게 당연한 12당 당연한 또 여러분 자체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통찰을 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암기하는 건 쉽지만 여러분들이 통찰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바뀌어. 그래야 생사에서 해탈할 수가 있어요. 모든 죽는 것들은 조건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째도 단마입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죽지. 안 태어난 것을 조건으로 죽는 경우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6분의 1의 단마를 본 겁니다. 엄청 많이 한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끝까지 가자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발레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논리를 깨트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따라가 버리면 그냥 거기 그냥 수업 듣는 거랑 똑같죠. 발레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태어나고 죽는 모든 것들의 조건이 뭘까요? 10번째. 사유를 하고 말씀하셔봐요. 모든 태어나고 죽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태어나고 죽는 것들이 있다. 부처님이 뭐라고 사유를 했을까요? 모든 것을 죽는다. 그리고 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태어나고 생로병사한다. 생로병사 우비견해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왜 태어나서 고통받으며 살면서 늙어 죽는 것일까? 라는 것을 사유를 한 거예요. 뭐겠어요? 아까 그 이야기 했죠? 프라티테아 상우뚜에서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상우뚜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내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내면 아이들 막 툭 건들면 펑펑 울고 막 악쓰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이코 드라마 하면 그렇게 얌전한 그 고상 같은 사람도 과거의 상처를 건들면 악을 쓰고 발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억들 다 있잖아요. 그 기억 없으면 윤회 안 해. 안 그러겠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살아서 생존하려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지금 이야기예요. 리면아이 어떻게 생겨요? 과거에 누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상우뚜한 거잖아요. 억울해, 고통스러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걔가 꼭 생명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 할 때 걔가 또 발언을 해요.
그 발언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삐져버리잖아요. 도망가든지. 살아서 있는데 그걸 갖다가 따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귀신이라니까. 동작인들. 네이면 아이들.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존재를 해서 좀 윤회하고 지금 있다고. 하나의 거기 가장 주도적인 네이면 아이가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놈이라고. 그래서 본무자성이라고 합니다. 본래 자성이 없다고. 꿈과 같고 환과 같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렇게 지금 생긴 거라고. 빨간색과 빨간색 어디가 사과가 있어요? 테니스공에 뭐가 사과가 있냐고. 색감은 뭐가 사과가 있냐. 근데 거기에 사과라고 떠올리는 순간 나에게 사과 존재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색수상 현식에 내가 어디 있는데 생존하려고 그걸 갖다가 통칭해서 나라고 하는 습관 때문에 그 식으로 윤회한다고. 내 것이라고, 네 건 싫어하고, 응? 내 것 좋아하고. 그렇게 존재한다고. 그렇게 일어난 거라고. 그 일어난 양태대로 늙어 죽는 거라고. 그래서 지옥 같은 생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그렇게 존재한다고. 내면하든지 나라는 존재든지 그렇게 존재한다고. 법인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꼭 생명처럼 생존하잖아요. 그죠? 법인 만들면 방어도 하고 그렇잖아요.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생겼다고.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애착 인연을 갖고 있다 합시다. 인연하고 대화해야 안 해요. 실제로 대화가 되죠. 애착 인연이 있으면 되잖아요. 실제로 거기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나에게는 그렇게 존재가 일어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일어나는 게 존재가 그렇게 생겼다고. 존재라는 것이. 일수사견에서 물을 봤는데 천상이 볼 때는 빛이라고 존재라고 느껴진다고. 사람이 볼 때는 물이라고. 그리고 물고기 볼 때는 집이라는 존재고. 지옥인이 볼 때는 피고름으로 보인다고. 근데 그게 따로 존재하냐고. 존재하지. 나에게. 그것이 존재라고. 10번에 그것이 유라고. 보아와.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뭐가 따로 존재한다는 망상에 벗어난다고. 있다 없다라는 개념에 벗어난다고. 있다 없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발짝도 진보가 없다고. 그냥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거라고. 조건생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절대 평화는 이룰 수가 없는 거라. 조건생을 이해하지 못하게. 똑같은 이 이야기가 서양의 실존주의 핵심이에요.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존주의를 아까 또 공부한다? 현상을 공부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바로 불교의 어떤 통섭된 학문이에요. 있다 없다에 이제 그만 속겠어요. 어때요? 이 10번을 이해하면 있다 없다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럼 그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이걸 했는데도 인생의 방황이 아직 하고 있다라면 10번 보아와 이 유라는 걸 아직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집중해서 사유에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주연님.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라고. 자, 이해가 안 되면은 어쨌든 보살님 범주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셔봐요. 왜 생노사의 조건을 스님은 유라고 하십니까? 라고 보살님 입장에서 질문하셔봐요. 말도 안 되는데요? 왜 그게 유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라고요.
그러니까 12번, 11번을 설명을 해 주실 때, 그 노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늙어서 죽는다. 그리고 11번째는 생. 그것은 12번과 관계해서 모든 죽는 것들은 태어났다는 조건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다. 음. 라고 했을 때 그거가 그러면 단계적으로 관계가 있는 지금 구조인 거잖아요, 스님. 그러면 필연적 10번 유라고 하신 거면 제가 아무렇게나 막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라고 지금 시킨 겁니다. 그러면 11번째에서 태어났다는 조건 때문에 죽게 되는 거니까 그 조건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유일까요? 이게 태어나려면 호랑이가 존재하든지 뭐가 이제 주어라는 이야기, 거기 언어로 한다라면 주어가 존재하고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라는 것이 개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이 내면 아이든지 뭐 붙여든지 중생이든지 뭐라고 개념 붙여놔. 그리고 그게 말 생명처럼 생존을 해.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이 노사한다고요. 그것이 지금 10번이야, 10번. 아까 이야기하면서 된 거야. 모든 존재하는 것 노사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이 일어나고 그 존재가 지금 10번의 요소라고. 근데 존재를 한다는 것에 대한 통찰을 지금 제가 독려하는 거라고. 그 통찰이 되면 여러분들을 크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통찰이라고. 그래서 이런 시간대 그 통찰을 지금 하라고 지금 독려하는 거라고. 이 주연님이나 존재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존재한다고. 어떻게? 신체가 있죠? 신체가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작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걸 통칭해서 이 주연님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초 전에 이 주연과 지금 1초 후에 이 주연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이 주연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개념이라니까. 이 주연님이 내가 그럴진데 내 속에 살고 있는 내면 아이가 어떻겠어요? 그런 구조로 일어난 거죠. 속상함이 일어났다. 그 속상한 그 감정 자체가 그렇게 허망 있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무시무명이 한다고. 옵술 못자 비롯할 시자 무명. 비롯함이 없는 무명이라 한다고. 그냥 홀연이 일어난다고. 망상으로. 그래서 무시무명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존재한다고. 그걸 깨달으면 그 꿈에서 깬다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걸 부처라고 한다고. 그 존재를 불교에서는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분들 아시죠? 그 강의를 옛날에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존재한다고요? 하나는 대상을 항상 자기 까르마대로 봐. 까르마대로 보고 자기들 해석하는 것에 젖어버렸어. 자기식대로 항상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해.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격하고 항상 틀렸대. 그 세계를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무슨 세계? 그런 마음의 수준의 세계를 그런 존재들을 욕계라고 욕계.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돼라고 개념을 지을 수가 있어. 상당히 성숙한 거죠. 개념을. 이것은 나빠, 이건 틀려, 이건 맞아 라고 이렇게 논문에 근거를 해가지고 뭐라고 개념 지을 수가 있어. 그때를 색계라 그래. 개념을 지을 수 있는 세계가. 그리고 개념을 짓고 난 다음에 그 개념의 원인과 결과가 어때? 라고까지 볼 수가 있어.
저렇게 하면 뭐 때문에 그랬고 결과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까지 통찰을 해. 그것이 무색계라고 그래. 예불 할 때 3계 도사 사생자고 할 때 3계가 중생계가 그 3계라고. 하나는 망상의 세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짐승들, 그리고 짐승 같은 인간들. 그 욕계로 욕계. 욕망이 눈멀면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존재한다고. 내면 아이들은 다 욕계의 존재잖아요. 무당들한테 붙은 귀신들이 다 욕계의 존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러 가. 그죠? 욕망이 많아서 가지 못한 그 지독한 내면 아이들한테 내 인생을 물으러 가. 그리고 협박받고 1,000만 원 주고 천도제하잖아. 굿하잖아. 굿. 아주 지긋지긋한 그 욕망 많은 내면 아이한테 물어가지고 돈 뜯기잖아. 뜯겨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빙긋이 웃겠지 뭐. 정성껏 천도하는 것과 그 무당들한테 협박받아서 천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래,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욕계, 색계, 무색계라 하고 그걸 넘어서 이 프라티트야 조건생임을 통찰하면 이걸 불계라 불계. 그럼 윤회에서 벗어나. 욕계, 색계, 무색계와 불계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3계에서 벗어나서 불계 있는 거 조건세 프라티트야 상우트 바다를 보는 세계가 불계라. 욕계, 색계, 무색계 분간하시겠어요? 분간하시겠어요? 어떻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일어난 그걸 보라고. 그렇게 모든 게 존재한다고. 오해가지고 일어난 속상함 그런 것들이 다 존재라고. 그것 때문에 속상함이 일어났다가 진화했다가 속상함이 사라질 거라고. 이 존재를 그렇게 보셔야 한다고.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유신견, 사카이디티를 갖고 있는 한 수단은 못 된다고. 그걸 떨쳤을 때 사카이디티를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렸을 때 남방불교에서 수다원가를 얻었다라고 한다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3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된 상태 어떤 학문을 하든지 욕계에서 하는 거예요. 욕계에서. 불행한 거죠. 그렇게 만약에 학자 생활을 한다면 너무너무 불행한 거라. 지식의 쓰레기들만 갖고 있는 거죠. 실존을 보지 못하고. 10번 유, 부하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불계 통째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9번째, 그러한 존재들, 그런 내면 아이들, 그런 중생의 나라는 생각, 그런 존재들이 벌어지는 까닭이 뭘까요? 존재의 이유. 누가 불렀죠? 존재의 이유? 가수 이름 누구죠? 여러 사람이 불렀던가? 존재의 이유가 바로 9번입니다. 존재가 10번이고 존재의 이유가 9번이죠.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내면애가 존재하고 왜 그런 인간들이 존재하고 어떤 객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수준을 말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불결했는데 그 존재의 이유가 뭐냐고.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호랑이는 호랑이로 존재하고 사자는 사자로, 박쥐는 박쥐로, 인간은 인간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승려는 승려대로 다 다르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르게 존재를 하냐고.
왜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나오고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나오냐고. 자기 업식이나 까르마는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르죠. 유전자라는 것이 처음에 인간 같으면 감수 분열 해가지고 남자 여자의 그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간도 없고 심장도 없어요. 거기에 어떠한 형성하는 작용들이 있죠. 뱀의 씨앗이 있고 사람의 씨앗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런 존재를 하는 형성의 어떤 형성 작용들을 갖고 있어요. 유전자가. 그리고 한국이라는 문화가 있죠. 한국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문화가 있잖아요. 그 조건 때문에 또 한국 사람을 만들어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만든다고. 지구라는 조건이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연 조건이 있고 그리고 어릴 때의 성장 환경이 있죠. 그런 조건 때문에 어떤 존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요. 그런 생리적인 조건, 심리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그런 조건들 따라서 무엇이 10번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바로 9번이에요. 그래서 새는 날개를 취했죠. 날개를 취했고 다른 걸 버렸고 그리고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취했죠. 아가미를 취하고 그렇죠. 인간은 걷는 걸 취하고 그럼으로써 생존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식물들은 식물의 생존 방식을 취했고 그렇게 존재하잖아요. 모든 그 과와 존재하는 것들은 생존하려고 그런 생리적인, 심리적인, 환경적인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누구예요?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연 선택설.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고 몸에 다 저장되어 있고 환경에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어릴 때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은. 환경적인 것, 생리적인 환경, 생리적인 조건들, 자연적인 환경들 그런 조건으로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취입니다. 취, 배, 버릴 배자 어떤 조건을 취하고 버린다는 거죠.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 노트를 사진 찍어 줄 테니까 필기를 제가 자세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자세하게 필기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했어요? 취? 이주연님. 알고는 싶은데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 9번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건이라고 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제 모든 것의 답이 조건이야. 예. 모든 것 다 조건인데 12단계에 좀 가까운 조건들을 하나하나 보자는 거예요. 네.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10번은 좀 9번보다는 9번이 10번보다는 조금은 수월하게 조금은 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출가해가지고 10번에서 막혀가지고 몇 년 허비했어요. 왜 10번이 유일까? 몇 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왜 취할까요? 왜 그러한 몸의 틀도 취하고 마음의 틀도 취하고 자연도 취하고 문화도 취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왜 그걸 취하고 나머지를 버리고 그랬을까요? 이제는 좀 쉬워요. 이제 왜 취하냐면은 생존에 유리하면 취하고 생존에 유리하지 않으면 버려요. 그래서 새가 다르고 물고기가 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애라는 거예요. 애.
수에다가 마음심이 더하면 애죠. 내가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애착하고 그래서 그걸 취하고 생존에 불리한 것은 미워하고 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사람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직업이 달라지고 그러는 거죠. 예, 8번까지 이해됐죠? 왜 애착을 하고 왜 미워할까요? 어, 8번에서 애착을 생존 때문에 하는 건데 왜 애착을 하냐면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상황을 피하려고 생존에 유리한 것을 애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존하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두 가지로 생존하려고 중생을 한다고요. 한 가지가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한 가지는 그 상황에 복종에 적응하려고 하고 복종에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화 방어 기제 때문에 복종하고 적응하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을 한다고. 은행 강도를 도와서 경찰하고 싸우고 있는 은행 직원 적과의 동침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진화를 한다고. 그리고 도망 그 상황을 회피해서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가지 분풀이나 투사를 한다고. 그렇게 가래를 한다고. 그 가래를 조건으로 그렇게 몸과 마음을 취해서 그렇게 존재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한 생을 태어나서 한 생을 죽는다고. 그게 윤회하는 아주 희한한 우리의 실존이라고. 그 자비심 화면에가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개 꼴인가? 개가 확 꼬리 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개 얼굴을 안 보고 꼬리만 왔다 갔다 해서 그게 뭐가 했다는. 아유 우리 자비심만 같이 있으면 심심하들 안 해? 그래요. 그것이 애착이고 왜 애착을 하거나 왜 미워할까요? 좋은 느낌이 들면 애착을 하고 나쁘다, 고통스럽다 느낌 들면은 버려버려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죠. 그게 수입니다. 수. 느낌. 좋은 느낌이면 애착하고 애착한 것을 취하고 취한 대로 존재하고 그런 대로 생사한다고. 아시겠죠? 이주연님? 네. 그 거기 느낌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자극을 수용해서 인식해서 판단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수는 그냥 수용하는 것만. 그냥 딱 제가 판단하기 전에 그냥 받아들이는 그대로를 그렇죠. 보고 하는 그 건가요? 수에다가 마음심이 들어간 것이 애잖아요. 수에다가 중간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애착이잖아요. 이게 수는 단순한 감각,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은 느낌이 많은 윤회를 하고 많이 생존하다가 생존에 불리한 상황이면 나쁜 느낌이라고 해요. 생존에 유리한 걸 하면은 좋은 느낌을 하고 인간들은 뱀 때문에 많이 죽었어. 그래서 뱀을 보면 징그러워하는 것들이 있어. 그것이 수많은 세월 동안의 어떤 강아지 안녕? 아 자비심. 그래 안녕. 그래 안녕. 그래 아시겠죠? 이제 수는 정보 수용하는 단계라고. 이제 수용을 할 때 많은 그 기억 속에 생존에 불리한 것이 다가오면은 이제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왜 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수인데 거기에 마음심이 들어가면은 애착하거나 미워할 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애착한 건 취하고 미워한 건 버려버리고 그대로 조각하듯이 존재한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용모고 그 사람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직업이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환골탈태하려면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부자가 되려면, 남들에게 귀한 사람이 되려면 모든 것들이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안 된다. 음발의 오줌누기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빛이 난다. 어둡지 않고 칙칙하지 아니하고 빛이 난다. 자,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느낌이 드는 조건이 뭘까요? 조건이 뭘까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드는 조건이 뭘까요? 스님 혹시 제가 계속 대답해야 되나요?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다 12연기를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지금 이주원님만 지금 처음 접하니까 네. 보살님이 대답하셔야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경험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경험을 경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감각기관이 대상을 접촉하고, 눈이 대상을 접촉하고, 귀가 접촉하고, 접촉을 해야만이 생존에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를 판단해서 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접촉, 파사라는 거지. 파사, 접촉. 이주연도 그 12연기를 알고 있죠. 하지만은 거기 이제 12연기를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안 봤다고 생각하고 사유를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 수행 안내서 봤잖아요. 예, 작년에 읽어본 적 있습니다. 수행 안내서가 있으니까 알긴 알 텐데 지금은 그걸 안 읽어본 것처럼 사유만 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자, 접촉은 어떤 조건을 접촉이 돼요? 저의 감각기관과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그렇죠. 건가? 감각기관과 대상과 그걸 인식 세 가지가 있어야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갖다가 육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육입이라고 해요. 육입. 육근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입.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이것의 조건은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눈이 만약에 색깔이 전혀 없다라면 세상이 없다라면 눈이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눈의 대상이 있어야지 눈이 있고 귀의 대상, 소리가 있어야지 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근의 조건이 명색, 명이라는 것은 생각의 대상이에요. 개념이죠. 그리고 안이비설신 근의 조건이 바로 색이라고 하는 물질, 명색.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식이 있어야죠. 그래요. 그래서 육입이 나는 명색이 무엇을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구조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데카르트가 여기까지 사유했어요. 그래서 그 근대 철학이 출발을 하죠. 근데 데카르트는 아직 자성의 공간인지 몰랐어. 하지만 이 구조는 봤어. 근데 정확히는 못 본 거지. 정확히 본 것은 이제 쇼펜하우부터. 쇼펜하우가 1788년생이에요. 이게 1800년대부터 서양 철학자들이 불교를 접해서 진화를 하기 시작해. 불교적으로. 그러면 자성이 공하다는 개념을 이제 알게 되죠. 데카르트 이 구조를 말했지만 자성이 공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따로 물질이 있고 따로 정신이 있고 분리되어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지금 그 구조를 이야기할 때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데카르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실존주의를 이해 못했어요. 실존주의자들은 공을 이해하고 실존주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빨리 인지를 하니까 항상 제가 데카르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본주의, 신을 찬양하는 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데카르트죠. 그것만으로 신본주의를 인본주의로 만든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실존주의가 현상가 실존주의가 나오고 나서야 근대 철학을 극복을 했죠. 현대 철학이 불교와 만나서 근대 철학 극복한 거예요. 쇼펜하고 헤겔이 칸트의 철학까지 극복을 한 거라고. 그래서 식명생유기비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코로나는 존재한다는 이런 구조라고. 여러분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그렇게 존재한다고. 감각기관으로 대상으로 인지하는데 거기에 개념화시켜서 존재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건 유신계나 내 몸뚱아리와 마음이 따로 있다고. 그걸 극복을 했을 때 극복을 하면 그 사람을 불교에서 수다원가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구조를 온전히 이해를 하는 순간 수다원이라고. 습기 제거는 수다원의 일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난 다음에 사담 아람에서 그 습기 제거는 그 다음에 한다고. 이걸 철저히 이해한다라면 그 사람을 수다원이라 하고 대승에서는 십주보살이라고 한다고. 질문 이주연님 질문 있습니까? 그 3번 식을 그거를 인식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생각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지금 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뭔 이야기냐면은 오온할 때 감각기관 대해서 인식하잖아요. 인식하는 과정이 정보 수용도 인식이고 판단도 인식이고 그것을 작용하는 행도 인식이고 그리고 그걸 확실한 것도 인식이고 이게 수상행을 포함한 인식이에요. 대상을 아는 사건, 대상을 알므로써 존재하죠. 그 모든 안다는 사건을 3번에서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요. 대상을 알므로써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존재의 구조와 실상입니다. 그래서 온 현상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3번부터 12번까지가 오온의 좀 더 상세한 주석입니다. 2강, 3강의 구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조님이 이해하면 통과하고 안 되면은 오늘 끝내지 말자고. 그래요. 자, 이제 대망의 1번, 2번 갑니다. 대망의 1번, 2번.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갑자기 한 사람 밝아진 사람이 있다라면 이제 찬탄을 해야지. 수위 찬탄을 해야지. 오, 붙다요. 오, 붙다요. 자비심이 꼭 조명 확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막 또 그럴지 모르겠다 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 오온의 조건이 뭘까?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무엇인가 생각, 고러나 존재한다. 그런데 그 존재의 이제 여기서는 9번은 존재의 이유인데 정말 이 오온의 존재의 더 깊은 이유, 존재의 이유. 9번과 닮아 있죠. 존재의 이유는 존재의 이유. 업 때문에 그렇게 존재한다고. 업식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바로 행인데요. 행인데 업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행은 상카라의 번역어고 업은 까르마의 번역어인데 이 행과 업이 같은 어근인 끄리, 망상을 짓는 끄리를 어근으로 해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 괜찮습니다. 그래서 업 때문에 업 때문에 개 눈에는 세상 개판으로밖에 안 보이고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이고 그러는 거죠. 간판 일 하시는 분들에게는 간판밖에 안 보여요. 그죠? 건축하시는 분들은 건물밖에 안 보이고 시나리오 쓰신 분들은 모든 것들이 시나리오의 소재고 그러잖아요. 안경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업대로 보는 거예요. 업대로. 그래서 박쥐가 보는 세상과 인간이 보는 세상이 업이 다르잖아요. 9번 취할 때 하고 지금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시겠죠? 취와 행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주연님? 네. 네, 아시겠어요? 그 처음에 저는 이게 업이라고 하셨을 때 그 제가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지만 그 보통 왜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그렇죠. 그런 업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왜 직업에서의 그 업인데 그 업과 그 업이 같은 의미인 건가요? 그러면? 니크로하고 점 두 개는 거의 같음. 이제 다른 직업은 단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업이라 할 때는 안 좋은 건데 보통 직업할 때 다른 직업은 단마기 때문에 그것만 빼놓으면 같은 거예요. 중생의 직업은 업입니다. 그냥 업. 왜?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업이라고. 업대로 보는 거라. 업대로. 업대로 보는 거라고. 성자들은 법대로 보는 것이고 법대로. 그걸 여법하다고 하죠. 여법하다. 같을 여자 법법. 여법하다. 여법하게 행위를 한다. 중생들은 업대로 산다는 업대로. 그걸 업식이라고 업식. 업대로 식 안다. 업식이다. 업식이 두텁다. 이런 이야기죠. 이 한마디로 그 행이나 업이나 취는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 생존 방식. 방어 기제로 생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개를 저렇게 끄덕였으면 진도 못 나겠는데.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업의 조건은 뭘까요? 왜 그런 업식이 생길까? 업대로 보는 일이 생길까? 왜 업이라고 할까? 알지 못하고 무시여서 잘. 무지, 즉 상황을 오해했기 때문에. 상황을 오해했기 때문에 업이 나온다고. 상황을 이해하면 법이 나온다고. 오해했다는 것이 무지, 무명, 그렇다고. 그래서 오해한 것을 무명, 복은 무지, 무지의 자각이라고 하죠. 무명이라고 한다고. 자, 판서 위주가 아니고 통찰 위주로 강좌를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12행 연기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나요? 이주연님 이제 처음 강의를 듣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강좌하는 식으로 안 그러면 대답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 분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요. 저기 오늘 공부한 내용이 연기상인데
자, 6분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시간이 되면 나가기로 하시고 한 10분 더해서 한 15분 정도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분들은 시간 되면은 그냥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오늘 한 내용에서 질의응답 한 몇 분 받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껏 질문하세요라고 막 다그쳐주는 승려 만나기도 쉽지 않죠? 어떤 분들은 막 날카롭게 질문하고 짜증내볼 수도 있잖아. 이게 예. 마음껏 생각합시다라고 이렇게 한 승려 만났을 때 마음껏 생각하라고 따지고. 스님, 예, 말씀하세요. 또 뭐 말하려고 저래서 방글방글 독한 얘기 하지 마. 저는요, 네. 저는요, 네. 업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대한민국 조계종단 사태가 상당히 문제 있게 보입니다. 그것이 그 명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무명이라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네. 스님은 이 조계종단 사태를 법대로 잘 이해하신 방법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말씀하신 조계종단 그 사태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로 들면 네. 지금 현재 스님들, 주지 스님들 자리를 돈으로 매각 매직한다. 이게 현실이다. 저는 돈 안 주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라고 부탁해서 왔는데. 하여튼 저는 제가 다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 분들도 있나 보네. 예, 제가 들은 정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주지 스님들이 정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가 보는 제 까르마적인 식대로의 방법이거든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예. 스님들은 수행자예요, 부처예요?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부족한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부족할 수가 있는 거니까 부족하지 아니하면 부처라고 한다니까.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제 거기 완성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은 스님들이 부족하면 불자 입장에서 그 스님들 응원해주고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축원해주고 도와주는 마음을 내면 돼요. 어차피 부족한 사람들이 출가한 거야. 그죠? 완전한 사람들이 출가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출가한 거야. 그럼 그들의 잘못을 갖다가 같이 논의하고 고쳐가려고 노력하자고. 근데 마치 불자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승려들인데 그거 했다고 비난을 해. 연민하게 여겨야지. 아이고 불쌍하다. 저 스님들 어떻게 저 스님들을 안아줄 수 있을까? 저 스님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인도할 수 있어. 그 마음을 내라고. 들렸다라고 하지 말고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 병들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도와줄 방법을 생각을 하라고. 아시겠죠? 본래 부족한 사람들이야. 부족하지 않았으면 나도 출가 안 했어. 부족한 만큼 죄를 짓는 거야.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잘못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중생 없다고. 먼지 안 나오면 부처인데 부끄럽고 반성하고 서로 그러자고. 서로. 그 먼지 다 나오는데 부처 빼놓고는 나도 털면 다 나와. 하지만 항상 반성하고 참회하고 잘할 노력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렇게 살자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40분까지 진행할게요. 아니, 40분까지 진행할게요. 질의응답. 자, 또 여기 침묵하면 딱 30분에 끝 맞출 수밖에 없어. 오늘도 시간 지킬 수밖에 없네. 한두 분만 더. 오온의 현상 구조, 다음 시간 오온의 의미 구조인데, 지금 현대 철학은 지금 구조주의의 지금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경제 구조인 칼 막스 이론이나 뭔 푸코의 그 권력의 구조나 다 설명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본질적인 그런 구조적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유, 이런 시간대 사유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정확히 30분에 마치겠습니다. 자. 스님께 1배 드리겠습니다. 삼복께 3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